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생산직 출신 취업 담당 전문대 교수의 삼성그룹이죠. 삼성그룹 온라인 이번에 4급 적성검사를 주요 포인트와 함께하는 응시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삼성에서 서류 통과된 대상자에게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몇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만들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G샤트 응시와 관련돼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응시와 관련돼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도록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험 구성은 총 110문제로서 115분에 걸쳐서 보게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영어 능력 검사는 이제 이번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별도 얘기를 하고 언어 논리와 추리와 시각적 유괴 사고 등 4가지 문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언어 논리는 한 문제당 1분이 조금 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리는 1분 30초 문항당, 그리고 추리는 1분이죠. 문항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시각적 사고론이죠. 공간 지각 능력 검사는 이제 1분당 하나다. 그러면 수리는 결국에 1분 30초라는 얘기는 풀기가 다른 데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얘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추리 논리가 이게 언어 논리와 수리 논리는 그래도 조금 유리하다. 풀기가 좀 그래도 좀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 4개 문항 중에서 그나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추리 논리, 그 다음에 시각적 사고 이렇게 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게 되는데 언어와 수리보다도 추리와 시각적 사고에서 점수를 향방을 합격에 많이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언어와 수리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점수를 좀 받게 되는데 추리와 시각적 사고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연습하고 만들어 가신 분들이 합격권으로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어휘 능력이나 이렇게 각 항목별로 이것은 꼭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이렇게 나왔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온라인 준비 전략은 적성검사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렇게 하면 종합적인 사고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은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항목이 보면 전반적으로 시간 안배도 중요한 항목 평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항목 저것마다 구성마다 시간이 틀리다는 얘기는 그런 시간 안배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략적으로 보면 과목마다 취약점 관리, 내가 어떤 과목에 취약점이 있는가, 또 강한 점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강한 점은 절대 실수를 안 해야 되도록 하고 취약점은 진화 발전시켜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발전시켜서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통상적으로 어떤 영이든 간에 크게 변화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어떤 유형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실전과 같이 동일한 제한 시간을 두고 문제 푸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여러분에게 항목별로 하나 여러분에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적성검사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간이 며칠 안 남았다고 해서 이게 준비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원리부터 공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어떻게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에 효율적으로, 핵심적으로 공부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것을 관건이다. 뭐 아까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통상적으로 문제은행식입니다. 물론 이게 같은 무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형의 문제은행식이다. 삼성이 뭐 보통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문제은행식이어도 조금 매년 좀 변형된 문제은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은행 형식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그 형태를,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모든 문제는, 적성검사 문제는 암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양한 방법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요령껏 많이 풀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모르는 것을 너무 힘들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처음 풀 때야 뭐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힘들게 안 되는 문제를 억지로 시간을 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끌지 않고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무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요령껏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고 한번 보고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는 그런 정확한 답은 여러분들이 아는 답은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 이번 여기서는 가장 큰 것이 그거다. 아는 답, 정확히 아는 답을 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핵심적인 요소다. 여기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가, 거기에 대한 요령을 이제 얘기를 한번. 항상 그런 얘기, 여러분들 물론 하고 있을 거예요. 나만의 문제 노트. 그것이 지금 문제집이든 어디든 관계는 없어요. 근데 따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적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집에도 작성이 되고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문제, 어떤 문제가 나고 어떤 유형이 나오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지금 현재 초기에는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신속하고 정확히 문제를 풀어라. 이건 뭐 얘기 하나 많아죠. 그렇죠? 시간이 뭐 1분 내지 1분 30초인데 얼마만큼 신속 정확히 푸냐.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하고 있나를 묻는 겁니다. 하자가 빠졌습니다. 지식을 이해하고 있나 묻는 것이다. 아니다. 주어 시간 내에 1분 30초라는 주어 시간 내에 신속하고 정답하게 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각 구성별, 우리가 지금 4가지, 영어 빼고 4가지가 있죠.
네 가지 그 항목을 구성별 목표 점수를 정해야 됩니다. 그 목표 점수가 내가 갖고 있는 역량,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목표 점수가 차이 나는데 너무 차이 나게 하지는 않지만 일단 목표 점수는 정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항목, 잘 맞는 항목은 그것은 목표 점수가 높겠죠. 구성별로, 과목별로 말이죠. 과목별로는 목표 점수를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뒤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뭐 7, 80점 전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합격권이 이건 뭐 정확히 나오지 않고 요 부분에 지원한 풀어본 사람들이 레벨이 어제 높으면 이것도 넘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은 요번에는 뭐 몇 퍼센트를 한번 이걸 하겠다 하면 거기에 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80점 목표로 하면은 큰 문제는 안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점 목표로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이제 과목별마다 좀 틀리니까 그 20점 해당돼요. 20점 해당되는 문제 있죠. 어떤 건 뭐 그 20점 평균 20점 해당되는 그것은 한 10, 그러니까 한 50% 그 20점에서 50%가 몇 점입니까? 10점 정도는 포기하는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포기하는 문제를 선택하고 관리하라. 이건 뒤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도를. 이거는 이제 뭐 아주 이게 그 얘기입니다. 문제의 중요도를 만들어라. 신속 정확하게 만들려면 이것이 핵심적인 자신 있는 문제, 절대 실수를 안 해야 되는 문제. 이것이 A형입니다. 문제를 처음에 풀면서 처음에 초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형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A형. 그 다음에 B형. 배우면 정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좀 걸립니다. 많은 시간, 뭐 5분 이상 걸리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뭐 시간만 투자하면 초기입니다. 초기에는 5분 이상 뭐 10분도 괜찮겠죠. 한 문제. 근데 풀면은 정답을 아니까 다음에는 연습하면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 빨라지니까 연습하면 정답이 가능하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A형이 80%에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보통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B형 이 부분이 합격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A형과 B형이 80%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거 처음부터 이건 뭐 뒤에 또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A형, B형을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합격을 좌우하므로 완벽한 정답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라. 요거는 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초기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확실히 인식하는 그런 것을 가져라. 세 번째 뭡니까? 자신 없는 문제. 아무리 풀어 답이 안 나오고 5분 이상 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시험 볼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실전 연습할 때 5분 이상 걸리는 문제. 연습할 때 초기에는 아니라는 것을 꼭 얘기 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초기에는 10분이 걸려도 풀어내고 이해를 하면 완벽한 정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B형입니다. B형. 자신이 아주 없는 문제는 만들어갈 줄 아는다. 이 자신이 없는 문제가 많으면 큰일이죠. 그렇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B형에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도 완벽한 정답이 나오는 것. 근데 이 시간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은 계속 해야 됩니다.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머리가 아프더라도 이건 풀어내야 됩니다. 옆에 도움을 통하든 어떻게든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B형이 중요하게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에 문제를 푸는 방법, 이제 요령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시간이 걸려도 문제를 풀어본 시간을 그 문항당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자신 있는 문제, 그렇죠? 그것도 적어야 돼요. 너무 자만심이 하다 보면 문제가 오히려 틀린 수가 있어요. 막상 시험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를 하면서 시간을 적어야 된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아까 세 번 항목 있죠. 자신 없는 문제. 이거를 너무 생각해 버리면 그냥 안 됩니다. 그때는 전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C형은 가급적이면 생각하지 마시고 A형과 B형 이런 것도 시간이 걸리도 그대로 적으면서 단축하면 되지 않습니까? 연습을 많이 했고 하면은 단축이 되니까 유형을 알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밑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1번 A형과 B형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라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합격 문항을 확보하라. 이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전체 문항에서 70% 이상, 80%까지 가야 되지만 일단은 70%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30% 해당되는 거에 다시 연습해서 10% 올려가지고 80% 이상으로 만드는. 그게 뭡니까? 자신 있는 문항이죠. 1A형, 배우면 가능하면 B형 반드시 확보하도록 B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초기에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형은 실수하지 않고 자만심에 의한 실수가 않고 B형은 정확하게 시간이 걸리도 이해를 하는 것.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된 상태에서 배우면 가능한 문항에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정답을 알아가는 반복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을 시켜요. 두 번째, 갑자기 5분 걸리던 게 갑자기 1분으로 가면 그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지? 그 원인을 또 확실하게 이런까지 하나하나 한 문제 소홀하지 말고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문제 푸는 시간이 이제 뭡니까? 두 번째 문항이죠. 자신 있는 문항은 이제 그 어느 형태가 됐는데 1분 안에 되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배우면 가능한 문항 B형은 반복적으로 풀어가지고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 그건 충분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부터 시간 단축하면 안 된다. 버리는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했죠. 이거는 섣불리 하면 안 된다. 꼭 지킬 것은 합격 문항을 반드시 A형, B형을 합격한 다음에 시간 단축 훈련을 해야 된다. 얼마큼이나 했습니까? 합격 문항의 70 내지 80% 확보한 후에 문제를 단축하는 시간을 훈련을 해라. 이거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축하는 연습 후에는 실전과 같이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보통 이제 하루나 3일 정도 남겨놓고 이제 실전과 같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기 하루나 3일 전에는 이 반복 연습하다 보면 단축 연습하고 반복 연습하다 보면 실전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두 번째 문항에서 하다 보면 틀린 이유를 또 틀리면 왜 틀렸을까?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 확실하게 근거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지금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유사한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근거 있게 알아. 어떤 부분이 틀린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합격하는 현명한 지름길이다. 방향이고.
그다음에 스터디를 해라. 그렇지 이제 완전히 중요도를 A형과 B형을 7, 80%를 확보한 후에 이제 이렇게 스터디를 해야 확실하게 유통에 대해서 본인만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 생각까지 확실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여러분 다들 공부를 하겠죠? 그 공부하는 거에다가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거 지금 현재 공부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좀 더 이 방식을 플러스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다른 지원자보다 차별화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이 100% 정답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각자의 특징과 개성에 따라서 추구하는 공부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건 추가적인 한 가지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이거를 수용하게 되면 깊이 있게 공부하셔가지고 정말 이 방식대로 해서 많은 이 방식 여기에 문제 유형이 이 방식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유형이 전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을 이런 방식을 추구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내 것을 만들면 어떤 유형의 어떤 방식으로 나와도 여러분 다 합격권의 문제로 풀 수 있다. 합격권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별로 나름대로 점수 정하고 중요도 A형과 B형에 대한 문제를 구분해가지고 단축 연습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효율적인 반복 연습이 적극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원하는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번에 삼성 적성 부분에 대해서 더 도움되셨다고 생각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제가 주관은 성공적인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좀 더 향상시키시는 길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산직 대기업 생산 출신 취업 담당 전무대 교수의 삼성 인적성 관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